10. 목표를 세울 때는 의지력으로 유혹에 맞서지 말라.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더 악화되는 순간이 찾아올 테니까 말이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비이성적인 상황이 있다. 아마 다이어트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100% 공감할 것이다. 내 친구 샤오위에는 설을 쇠 후 자신의 체중이 꽤 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다. 그날부터 그녀는 매 끼니의 칼로리를 계산해 식단을 조절하고 매일 피트니스 센터의 출석 도장도 찍었다. 그녀의 다이어트 계획은 꽤 순조롭게 진행됐고 그녀는 느낌이 좋았다. 이대로라면 체중 감량도 어려울 것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밖에는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모처럼 할 일 없이 혼자 집에 있던 샤오위에는 그동안 보지 못한 드라마나 봐야겠다며 몰아보기를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마를 보고 또 보는 중에 그녀는 갑자기 초콜릿이 먹고 싶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초콜릿 정도의 칼로리는 괜찮겠지? 카카오 함량이 높은 초콜릿은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했어. 그런데 그렇게 먹기 시작한 초콜릿이 재앙의 시작이 될지 누가 알았겠는가. 그녀가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이미 초콜릿 한 봉지를 다 먹어치우고 난 후였다. 이럴 수가. 물밀듯 밀려오는 죄책감에 샤오위에는 결국 이성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고 말았다. 오후 내내 드라마를 몰아보며 2번이나 배달 음식을 시킨 것도 모자라 분노에 가득 차 아이스크림 한 통을 모두 비워낸 것이다. 그동안 잘 지켜오던 식단 관리는 이 한 번의 폭음과 폭식으로 엉망이 되어버렸다.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행동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속어격발, 익스팅션 버스트 이라고 부른다. 속어격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다. 다이어트나 금연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쁜 습관을 고치려 할 때 성공을 앞두고 공든탑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는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아서 혹은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대뇌가 온 힘을 다해 우리 자신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먼저 우리는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습관은 보상과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즉, 어떤 일을 해서 보상을 얻게 되면 우리는 계속 그 행동을 하게 되고 이로써 습관이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엄마를 따라 상점에 간 아이가 지루함에 짜증을 부리며 보채기 시작하자 엄마가 아이에게 사탕을 사주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아이에겐 사탕이 곧 보상인 셈이다. 상점에 갔을 때 아이가 보채면 엄마가 사탕을 사주는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아이는 상점에 갈 때마다 떼를 쓰게 된다. 아이의 머릿속엔 이미 떼를 쓰면 사탕이라는 보상이 따라온다는 생각이 하나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때 보상을 없애기만 하면 아이의 문제 행동도 사라진다. 더 이상 사탕이라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도 떼를 써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 말이다. 단, 보상을 없애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면 끝까지 단호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그것이 더 나빠지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이다. 행동심리학자들은 동물과 인간에게 모두 이런 속어격발, 즉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갑자기 그 문제 행동이 폭발하며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아마 다들 한 번쯤 컴퓨터가 다운됐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갑자기 먹통이 된 컴퓨터를 마주했을 때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키보드를 두드려보고 마우스도 클릭해보고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눌러보다 컴퓨터를 힘껏 때려보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반응이 없으면 그제야 단념하지 않았던가? 이것이 바로 소거격발이다. 물론 컴퓨터는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리고 컴퓨터를 때려봐도 다운된 컴퓨터는 다운된 컴퓨터일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칫하면 상태가 더 안 좋아질 뿐이다. 그러나 사람은 타협하기도 하고 마음이 약해지기도 한다. 엄마가 아이의 떼쓰는 행동을 바로잡겠다고 아이에게 사탕을 주지 않기로 했다면 어떻게 될까? 한동안 아이는 더 심한 떼를 부릴 것이다. 이때 엄마가 마음이 약해져서 혹은 창피하다는 생각에 더 이상 아이의 생떼를 견디지 못하고 알았어. 사탕 사줄 테니까 조용히 하기 라고 말한다면 상황은 더욱 곤란해진다. 이후 아이의 행동을 바로잡고 싶어도 한층 더 심해진 소거격발 현상 때문에 현상 유지 시간 또한 훨씬 더 길어질 테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더 악화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 그럼 다시 샤오위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식단 관리는 왜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걸까? 그 이유는 바로 당근과 채찍이 모두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데다 자신과 타협을 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음식을 먹는 행위 자체는 반드시 보상된다기보다 보상을 얻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 진정한 보상은 포만감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느끼는 행복감이기 때문이다. 평소 샤오위에는 식단 관리를 하며 넘치는 식욕을 나름대로 잘 참아내는 편이지만 비가 내리고 혼자 집에서 드라마 몰아보기를 하는 날이면 쉽게 이성의 끈을 놓고 만다. 약간의 공허함과 약간의 외로움을 달래는데 초콜릿을 먹으며 드라마를 몰아보는 것만큼 그녀에게 좋은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샤오위에가 전부터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다이어트 한답시고 드라마를 보며 샐러드를 먹었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녀의 대뇌는 분명 그러한 변화에 저항해 소거격발을 일으켰을 테고 결국 식욕은 더 폭발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샤오위에는 어떻게 해야 이런 간헐적 폭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욕구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서둘러 대체 방안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대체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얘기다. 예컨대 친구에게 자신의 다이어트 계획을 공유하고 자신이 SOS 전화를 걸면 무조건 주의 환기가 필요하다는 뜻이니 수다를 떨며 다이어트에 힘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거나 자신을 집 밖으로 불러달라고 미리 부탁해 놓는 것이다. 비단 다이어트 할 때뿐만 아니라 금연이나 금주를 할 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성공의 문턱에서 꼭 배수진을 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잠재의식이다. 그러므로 대뇌가 나를 궁지에 몰아넣고 반격을 가할 때를 대비해 반드시 비상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대뇌의 공격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은 순간이 오거든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아 정신을 분산시키고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말이다. 성공의 문턱에서 자꾸만 이를 그르치게 되는 이유는 자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소거격발의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거격발이 일어나는 원인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체 방안을 세워둔다면 나쁜 습관을 고치는 일도
더 이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닐 터이다. 매일 3분 습관. 나쁜 습관을 고치는 방법. 스텝 1. 다른 사람이나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문제 행동이 사라지기 전에 더 악화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한다. 스텝 2. 사전에 대체 방안을 마련해 둔다. 스텝 3. 욕구가 폭발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서둘러 대체 방안을 적용한다. 정신을 분산시키거나 환경을 바꿀 수 있도록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는다.